삐뽀 알파균의 경제뉴스입니다. 더샵 둔촌풀에 계약 포기 속출하고 있네요. 헤럴드경제 박노면 기자고요. 방금 올려서 조회수는 없겠죠. 자, 박지민 월용철학연구소 대표는 국내 리모델링 단지 최초로 별동을 신축해 일반 분양 물량을 공급했음에도 미계약 물량이 나온 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부 부적격자가 있었다 해도 예비 당첨자마저 청약을 고사한 것은 분양 가격이 아쉽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입지가 좋은 편이어서 무순위 청약에서 완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태형건설 개선계획 채권단 협의회의 V 뼈 깎는 자구 노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조회수 없었고요. 자, 태형그룹은 그간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지원, 블루원 유동화, SBS 미디어넷과 DMC 미디어 담보 리파이낸싱 추진, TY홀딩스와 SBS 지분 일부 담보 제공, 자구책 이행을 왔는데요. 태형건설 자체적으로 본사 사옥 등 부동산 자산을 비롯해 SOC 지분과 비상장 주식을 유동화했죠. 이코노미스트 이지원 기자입니다. 메가 캐리어 시대 열린다. 미래 준비하는 항공사. 조회수 한 건이고요. 두 항공사의 주총을 통해 본 것처럼 3년 넘게 이어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남은 과제는 미국 법무부의 기업 결합 승인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뿐입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부터 필수 신고 국가들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왔는데요. 올해 초 유럽연합 EU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내면서 필수 심사가 국가 14곳 중 13곳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하나인데요.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가 올해 6월께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처럼 승인 여부를 명확히 공표하지 않습니다. 기업 결합이 공정 경제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 가정이 없다면 심사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는 미국 법무부의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작다가 보는데요. 대한항공이 독점 우려 노서인 인천, 로스앤젤레스, 뉴욕, 하와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슬롯을 에어 프레미아에 양도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박종관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비상장사가 속편해 공개매수 통한 자진상패 행렬, 조회수 2건. PEF가 보유한 상장사 포트폴리오 중 다음 상장 폐지 후보로는 K카, 한온시스템, 에이블CNC 등이 꼽힙니다. PF 주변율이 높아 공개매수가 용이하고 실적 대비 주가가 부진한 곳들이죠. 강현우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해수율 7% 대 70%, 태형건설 채권단 선택만 남았는데요. 조회수는 없었습니다. 채권단은 태형건설의 자금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운용자금 3천억 원을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지원하는데요.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자구 계획에 따라 자회사인 에코비트를 매각해 태형건설에 추가로 넣으면 운영자금 지원 규모는 그만큼 줄어드는데요. 3천억 원 한도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채권단은 윤석민 회장 일가의 TY홀딩스 지분, TY홀딩스의 SBS 지분 등의 담보 설정을 풀어줄 방침입니다. 이용환 기자입니다. 머니투데이. GS건설 다음 달 여주역 차이 헤리테지 769가구 분양합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고요. 여주역 헤리테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성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요. 또 경기 김포와 하남 원주 등을 잇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절도 D 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교통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경민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벌써 수주 목표 80% 달성, 6박, 순항하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고요. 한승환 SK증권연구원은 남은 2분기 및 하반기에도 가스성과 VLCC 중심의 강한 추수제가 이어지며 목표의 초과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조선업계 관계자는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최근 릴레이 수주를 통해 향후 3, 4년 먹거리를 쌓아둔 상황이기에 실적 개선세 역시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권가는 지난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파견의 경제뉴스였습니다.